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1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주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이슈 한번 살펴보면, 자, 미국에서 한국의 LG전자, 삼성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좀 관세를 부과하거나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자, 일단 권고안이 발표가 되었고, 자, 연간 120만 대 이상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 자, 최대 50%의 관세를 물린다. 자, 이런 방침인데, 저희 나라에서 LG전자, 삼성전자가 한 200만 대 좀 넘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국내산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탁기는 자,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에 의해서 관세가 면세지만, 자, 다른 수출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다고 하고요. 자, 만약에 세이프가드 권고안 대로 발효가 된다면, 자, 한국에서는 자, WTO죠. WTO에 제소할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열렸던 미국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자, 다음 FOMC죠.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전망이 좀 생기고 있고요. 자, 그러나 지금 미국의 물가가 생각처럼 좀처럼 올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물가에 대한 우려도 또 같이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1월 30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금통위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뭐 금리를 뭐 변동시키는 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현재 기준금리 1.25%가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자, 그동안 금통위가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는데, 지난 10월 금통위였죠. 10월 금통위에서 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부터 해서 좀 요동을 치고, 자, 요 원화 강세도 지금 계속 지속되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수출을 통해서 달러가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자, 이제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자, 원화 강세가 좀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자, 뭐 정확한 기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유지해 오다가 드디어 한번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계 부채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원화 강세,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기 때문에 계속 원화 강세 지속되고 있고, 자, 1,000원, 1,100원이 무너졌죠. 지난주에 1,100원 무너지고 나서 지금 1,085원 수준까지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주식시장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면서 약 1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2% 정도 올랐습니다. 뭐 체감상 코스닥이 이번 주 막판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2% 넘는 상승세 보였고, 포인트로는 17포인트 넘기면서 장중에, 자, 주중에 8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자, 코스닥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도 일부 반등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강한 장 속에서도 코스피도 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제약바이오가 지금 코스닥 뭐 상승을 계속 주도해 놨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뭐 한 10종목 중에 8종목 정도가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기차나 IT 중소형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흔들려도 전기차 같은 종목들이 자, 코스닥을 좀 받쳐주고 있다. IT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상승 랠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 자,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정기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150 종목들, 편입 종목, 편출 종목들이 확정되면서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참고자를 잠깐 볼게요.
자, 이번에 코스닥 150에 신규로 편입되기로 했던 종목들, 뭐 PSK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요. 펄어비스 요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 뭐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 그다음에 뭐 게임주, 그다음에 IT주, 전기차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그래서 편입 결정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장중에 뭐 다 엄청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제약바이오 좀 무너지면서 금요일날 좀 빠졌고요. 자, 편출 종목은 뭐 전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 자, 이제 바스켓으로 담는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코스닥 150 종목들을 좀 담고 그리고 빼고 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뭐 최근에 주봉인데 최근 한 3주 정도 좀 쉬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뭐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뭐 지수가 크게 빠진다거나 이런 일 없이 뭐 위쪽에서 상당히 잘 매달려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자, 일봉으로 보아도 21선 정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자, 뭐 여기를 계속 지지하면서 저점을 지금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약간 거품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코스피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연말 갈수록 코스닥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코스피는 배당주나 뭐 이렇게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도 코스닥 쉴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뭐 저희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간다고 해서 코스피가 빠진다거나 이런 일을 상상하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다만 많이 오른 만큼 조금 쉬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구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 결국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양봉 몸통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엄청난 양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때 8월 7일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 계속 요때 한때 빼고 9월 18일 주차 때 빼고는 엄청난 양봉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주봉상 길게 보면 675포인트 있던 것을 한번 벗겨낸 이후에 710포인트 그냥 한 방에 뚫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한 780포인트 정도 요 자리도 한 번에 그냥 뚫어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뚫어냈고, 자, 코스닥의 힘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조금 예측을 해봐야겠죠. 뭐 지금 힘으로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차트를 길게 당겨 확대해서 길게 보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자, 이번 달에 벌써 14% 정도 되는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고점이 이제 한 830 정도 830포인트 정도 요 정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한 880에서 900 정도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저는 조금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진다면 한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앞으로 10% 정도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 요 제약바이오로 지금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요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던 코스피 랠리와는 조금 다르죠.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저희가 제약바이오 장세 한미약품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시각도 일부 갖고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아직은 더 가겠지만 흔들림이 워낙 클 것이다. 멘탈 잘 부여잡고 제약바이오 쪽은 매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IT 쪽은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버티는 것이 좀 가능했는데, 제약 이쪽은 단지 돈의 수급으로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멘탈 꽉 붙잡고 잘 대응하셔야 된다. 무조건 홀딩하고 있는 것도
뭐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장은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수익 계속 내야 되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 하신 분들 좀 소외되었겠지만 역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종목들 대형주들도 있고 그 외에 전기차 화장품들도 있으니까 잘 매수해 놓고 제약바이오 좀 쉴 때 그런 종목들 순환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잘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장 뭐 별로 걱정 없는 아주 좋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